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장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최준익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어깨 통증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통증인데요.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외상성 질환,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발생하는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면서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석회성 건염, 그리고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 즉 회전근개가 어딘가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 증후군부터 회전근개 파열까지 아주 다양한 원인이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근육 자체보다는 근육이 뼈에 붙는 부착물, 즉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회전근개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앞쪽으로는 견갑하근, 위쪽으로는 극상근, 뒤쪽으로는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4개의 힘줄 중 1개 또는 그 이상이 파열된 것을 회전근개 파열로 정의할 수 있고, 주로 극상근의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회전근개 질환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는 40대 이상의 환자에서 평소에 무거운 물체를 든다든지 아니면 어깨 사용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또 누운 자세에서 악화되고 야간에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통증으로 인해 관절 운동이 줄어들고 파열이 심해지면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요즘은 20, 30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면서요? 회전근개 파열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20, 30대에서도 무리한 웨이트를 한다든지 본인에게 주어진 한계 이상으로 운동을 하면서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심 증상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발생하는 걸까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주로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구별하여 설명하는데, 내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개의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혈액순환 전화가 가장 널리 거론되고 있고, 외적 원인으로는 뼈들과 힘줄의 충돌 현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알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올바른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5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약 1년 전부터 극심한 어깨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지인이 같은 증상으로 오십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증상이 비슷해서 저도 통증에 좋다는 마사지, 찜질 등을 지인과 함께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통증이 개선되는 것도 잠시, 이내 통증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어졌는데요.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조금 견디다 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버티시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연 보내주신 것 같이 내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질환을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모두 팔을 능동적으로, 즉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회전근개 파열은 수동적으로, 즉 강제적으로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십견에서는 강제적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 차이도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상만으로 두 가지 질환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주셔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회전근개 질환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직업, 필요한 기능 정도, 파열의 크기,
기능 저하의 정도, 그리고 손상 기전과 통증의 정도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힘줄의 파열이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그리고 스트레칭을 이용한 관절 운동, 어깨 주위 근력 강화 운동 등을 통해서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것은 기본이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점액낭염이나 활액막염 등을 제거하고 힘줄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들을 일부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치료나 관리를 하게 되거나 수술을 하게 된 후에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수술 전과 후,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수술 후 관리 부분인데요. 네. 회전근개 수술을 전체를 10으로 놓고 본다면 수술이 3, 그리고 재활이 7일 정도로 재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재활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통증이 남게 됩니다. 첫 4주까지는 외전 보조기 착용하에 운동을 많이 시키지는 않고요. 아주 간단한 진자 운동과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물리치료를 병행하게 되고 4에서 8주 사이에서는 외전 보조기를 벗고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을 운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누운 자세에서 수동적으로 어깨를 거상시키는 운동과 외전 운동, 그리고 수건이나 막대기를 이용한 내전 운동과 내전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8주에서 12주까지는 이제 가벼운 저항성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부터는 능동적인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잘 안 되었던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줌과 동시에 천천히 어깨 근육을 강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OX 퀴즈 시간입니다. 긴가민가 알쏭달쏭했던 건강 속설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주시면 제가 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팔을 못 들어 올린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팔을 못 들어 올린다. 저는 못 들어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왜죠?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도 파열이 진행하여 큰 파열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잘 받아야겠군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질수록 통증도 심해진다. 당연히 심해지면 통증도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번에도 X군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파열의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에 전층 파열로 진행해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꼭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회전근개 파열 진단 후 통증이 사라지며 완치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통증이 사라지면 완치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왜죠? 회전근개 파열 후 통증의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주변부에 발생하는 점액낭염이나 활액막염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의해서 통증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파열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아주 많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몸 상태이거나 활동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으셨다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수술적 치료를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받은 분들이나 수술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크게 수술과 재활입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재활 시기에 재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통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3, 재활이 7,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주제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